GPT와 클로드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두 곳에 넣고 답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늘어도 결정은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도구가 늘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대화창만 많아졌습니다. 판단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가 아니라 제 작업의 어느 단계에 둘지를 봅니다. 제 흐름에서는 GPT와 클로드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펼치고 하나는 묶고 저는 고릅니다. 저는 GPT를 생각을 펼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처럼 씁니다. 바로 만들기 전 방향을 넓힙니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화장품 이미지라는 말은 너무 넓습니다. 먼저 고급스러움의 결을 나눠야 합니다. 중요한 건 원하는 것만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대 보이면 안 되는 인상도 함께 꺼냅니다. 금지 인상도 봐줘. 피할 결을 나눠요. 이미지 한 장을 바로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감각으로만 알던 것을 비교 가능한 언어로 바꿉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한 문장이 여러 방향의 후보로 바뀝니다. 여기서 목표는 정답이 아니라 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GPT가 펼친 후보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브랜드에 맞는 방향은 제가 다시 고릅니다. 반대로 클로드는 선택한 방향을 기준으로 묶을 때 많이 씁니다. 결정 이후의 문서화에 가깝습니다. 클로드에는 왜 이 안을 골랐는지, 무엇을 유지할지를 묻습니다. 다음 작업에 남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정리할 때는 선택 이유, 유지 요소, 실패 조건, 검수 항목을 나눕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온 프롬프트만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는 기억나도 판단 과정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패 기록도 남깁니다. 로고 변화, 숫자 오류, 재질과 반사 같은 문제를 같이 봅니다. 실패를 단순한 실수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다시 확인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작업 흐름은 단순합니다. 고민을 적고 GPT로 펼친 뒤 제가 고르고 클로드로 기준화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작 뒤에는 실패와 수정 내용을 다시 기록합니다. 흐름은 결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AI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 생각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붙여넣은 셈입니다. 중요한 구조는 사람에서 시작해 AI를 거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모두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라지기보다 제가 어떤 디자이너인지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시미술을 했고 디자인 대학을 4.24 학점으로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에는 3D와 모션 그래픽을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제품과 공간을 모델링하고 재질과 조명을 잡았습니다. 브랜드 영상과 합성 작업까지 하면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디자이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지만 더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이미지, 영상, 기획, 코드까지 만드는 AI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나온 도구도 못 써봤는데 오늘 또 새로운 도구가 보였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많이 볼수록 오히려 제가 더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툴을 빨리 써보는 게 AI를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쁜 결과가 늘수록 제 작업 같다는 느낌은 줄었습니다. AI는 제가 못 내린 결정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선택지를 한꺼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I 때문에 갑자기 빨라진 사람이 아니라 원래 손이 빠른 디자이너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급한 작업과 초기 R&D를 자주 맡았습니다. 레퍼런스를 찾고 텍스처와 조명을 바꾸고 A안과 B안을 빠르게 눈앞에 놓는 일이 강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강점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생각이 휙휙 바뀌어서 새로운 이미지에 꽂히면 처음 핀트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안은 저를 느리은 디자이너에서 빠르게 바꾼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빠르게 찾고 만들던 저에게 엄청나게 빠른 미리 보기 기능이 붙은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예전에는 모델링하고 재질과 조명을 잡아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초기 이미지를 먼저 펼쳐보고 어느 방향이 맞을지 앞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신났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빠른 탐색과 비교가 훨씬 더 앞단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가 빨라진 만큼 더 필요한 것도 생겼습니다. 처음 해결하려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발전시키고 어디서 멈출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AI에게 맡기는 질문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예쁘게 만들어달라는 요청보다는 문제를 유지한 채 여러 방향을 먼저 펼쳐보는 요청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품 방향을 몇 가지 스타일로 먼저 펼쳐줘. 문제는 유지하고 분위기만 다르게 보고 싶어. AI는 그 요청에 대해 하나의 정답보다 여러 방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어떤 방향이 문제에 맞는지는 사람이 다시 봐야 합니다. 차분한 제품형 방향,
강한 대비의 영상형 방향, 공간감이 큰 렌더 방향. 이 지점에서 최종 판단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처음 문제와 맞는지 보고 발전시킬 방향과 멈출 방향을 직접 가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제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하던 빠른 R&D와 시각화에 AI를 붙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완전히 갈아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지우는 것보다 내 강점이 어디에서 증폭되는지 보는 중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가능성 속에서 핀트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빠르게 펼쳐보되 처음 해결하려던 문제를 계속 화면에 붙잡아두려 합니다. 저에게 AI는 정체성을 대신 정해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어디로 갈지는 결국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노션을 예쁘게 만들다 보면 정작 다시 쓰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노션은 자료를 모으고 공유하기에는 꽤 편한 도구입니다. 폰과 컴퓨터에서 같은 페이지를 보고 클라이언트나 팀원에게 링크 하나로 전달하기도 깔끔하죠. 문제는 자료가 쌓인 뒤에 나타납니다. 커버를 바꾸고 아이콘을 넣고 열 너비를 조절하다 보면 페이지를 꾸미는 시간이 실제 작업 시간보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꿨습니다. 페이지가 예쁜가 보다 다음 작업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노션을 전시장보다 작업실에 가깝게 쓰기로 한 겁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저장할 때 느낌 단어만 남기지 않습니다. 좋음, 고급스러운, 빈티지처럼 적어두면 며칠 뒤에는 왜 좋았는지 다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프로젝트명, 출처, 색감, 재질, 구도, 실제로 반영한 부분을 속성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검색했을 때 감상이 아니라 작업 단서가 돌아옵니다. 키워드도 감정이 아니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씁니다. 왼쪽 역광, 넓은 여백, 낮은 채도, 유광 플라스틱처럼 적어야 다음 사람이 봐도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번 복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자료는 테이블로 보고 이미지 비교는 갤러리, 진행 상태는 보드, 일정은 캘린더로 보면 됩니다. 가장 크게 바꾼 건 완성본만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나온 이미지와 최종 파일만 남겼는데 다음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결과를 만들려 하면 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 아래에 4줄을 붙입니다. 유지할 것, 실패한 것, 다음 테스트, 다시 확인할 기준입니다. 이 4줄이 다음 작업에서 판단을 이어주는 연결점이 됩니다. 프롬프트 한 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이 결과를 골랐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더 유용한 것은 선택 이유와 시행착오가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템플릿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예쁜 템플릿을 그대로 쓰기보다 데이터 구조를 가져오고 필요 없는 속성은 버립니다. 목적이 다르면 같은 모양일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취미 기록, 외주 관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쁜 템플릿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목적마다 남겨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노션 AI에게도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3D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테스트 목적, 레퍼런스, 수정 기록, 다음 행동으로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3D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만들고 테스트 목적, 레퍼런스, 수정 기록, 다음 행동으로 나눠줘. 구조를 나누어 초안을 만들고 각 영역에 필요한 기록을 배치합니다. AI가 만든 구조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실제 작업에서 다시 볼 항목만 남깁니다. 마지막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 정해야 합니다. 저에게 노션은 디지털 다이어리보다 작업실에 가깝습니다. 완성된 결과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다음 작업에서 다시 꺼냈을 판단과 시행착오를 남기는 곳입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는 많이 모아두는데 막상 작업할 때는 원하는 이미지를 바로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불편했던 건 저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왜 비슷하게 느껴지는지 그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봤던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이미지마다 키워드를 붙이고 같은 키워드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무드보드였습니다. 이 방식은 제가 처음 발명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작업에 맞게 작게 다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키워드를 달고 같은 키워드를 가진 카드끼리 연결되는 HTML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이미지에 키워드를 달고 싶어요. 같은 키워드는 선으로 연결할게요. 목표는 거창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쓸 수 있는 1차 버전의 작은 HTML 도구를 만드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작동은 단순합니다.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를 여러 장 드래그하거나 복사해둔 이미지를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각 카드에는 대표 키워드를 3개까지 적습니다. 예를 들면 큐비주얼, 신선함, 공간 같은 단어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미지를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분류 기준이 됩니다. 같은 키워드가 있는 이미지 사이에는 선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기 어려웠던 공통점이 화면 위의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를 누르면 그 단어를 가진 이미지들만 강조됩니다. 특정 느낌으로 묶인 레퍼런스만 다시 보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카드는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동 정렬보다 제가 보기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직접 배치하는 쪽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건 예쁘게 배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 이미지들을 비슷하다고 느꼈는지가 보였습니다. 막연히 같은 무드라고 느꼈던 것도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공간 때문인지, 차가운 재질 때문인지, 신선함 때문인지 비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모든 판단을 대신한 것은 아니요. AI는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를 빠르게 만들어준 쪽에 가까웠어. 이미지를 대신 판단하진 않아요. 비교할 판을 만들어줘요.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면 되고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로컬에서 작동합니다. 기본 흐름은 3단계입니다. 이미지를 넣고 키워드를 달고 연결 상태를 보면서 카드 위치를 움직이면 됩니다. 작업 내용은 현재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 공간에 남습니다. 다만 이것이 HTML 파일 자체에 저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이 도구가 완성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버전에서 분명히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무드보드 전체를 이미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키워드를 자동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또 HTML 파일 자체에 작업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파일만 보내면 상대방에게 완성된 보드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노션에 파일을 올리면 다운로드용 첨부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션 페이지 안에서 앱처럼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노션 AI, 노션 MCP, 피그마 MCP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읽으면 레이아웃과 컴포넌트 맥락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그마는 원격 서버와 데스크톱 서버를 제공합니다. 원격 연결을 우선 권장하는 흐름입니다. 데스크톱 방식은 피그마 앱에서 선택한 레이어를 바로 문맥으로 넘기기. 실행 판단은 사람이 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